인보이스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는 송장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아마 실무에서 하지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송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인보이스 자체를 그냥 인보이스라고 부르실 거예요. 뭐냐면 판매자가 매매 계약의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했다라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래 내역서라고 한국어로는 이제 흔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성격은 거래 내역서예요. 그리고 누가 발행을 했냐면 사실 판매자가 발행을 한 거고요. 누구 앞으로? 구매자 앞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장이 갖는 기능은 뭐냐면 먼저 계약의 일치 증빙이죠. 야, 내가 계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냈고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보낸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게 일단은 계약 일치 증빙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내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계산서의 기능 따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대로 돈 주세요라고 하는 대금 청구서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송장인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송장의 기능은 자,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상업송장의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상업송장, 말 그대로 상업에서 사용하는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보이스라고 부르면 대부분 요 상업송장을 얘기를 하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송장 이외에도 인보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데 요 다양한 서류 중에서 세관송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관 통관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송장을 세관송장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 영사송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영사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아서 공용으로 확인을 받아서 내보낸 송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상업송장에서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거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게 영사송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래를 이행을 했고요. 이 거래 이행을 한 것을 당신 영사가 확인해 주세요라고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사송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상업송장보다 더 단단한 거래 증빙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있는 국가들 또는 영사송장을 요구하는 특정한 그 국가들, 뭐 영사 수입을 위한 목적이라던가 물품에 대한 거래 관리 목적이라든가 여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영사송장을 요구하는 국가들과 무역을 할 때는 이 영사송장, 즉 컨슐러 인보이스가 구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적송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기울인 표시를 해놨죠. 견적송장은요. 사실 앞에 있는 상업송장이랑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상업송장은 거래의 직접적인 증명과 계산과 청구 문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견적송장은 사실 얘는 그냥 견적의 증빙입니다. 그럼 견적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살펴봤던 계약 증빙 서류로서는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그렇게 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송장은 계약의 증빙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들은 커머셜 인보이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커스텀즈 인보이스나 컨슐러 인보이스까지는 거래 계약의 그 증빙 개념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견적 송장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